자, 오늘 이야기할 책은 바로 헤르만 헤스의 영원한 고전, 데미안입니다. 이건 그냥 청소년기에 읽는 성장소설 그 이상이에요. 진짜 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지 그 여정을 담은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죠. 여러분,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왜 우리는 꼭 하지 말라는 거, 금기시된 것에 더 마음이 가고 더 궁금해할까요? 이 질문, 이게 바로 데미안의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. 소설의 주인공, 싱클레어가 바로 이 두 세계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거예요. 한쪽은 부모님이 만들어준 따뜻하고 안전한 빛의 세계, 모든 게 질서정연하죠. 다른 한쪽은 뭐랄까, 본능적이고 위험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매력적인 바깥의 어둠의 세계입니다. 싱클레어는 이 둘 사이에서 엄청나게 갈등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싱클레어의 어린 시절, 그가 느꼈던 이 혼란과 압박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싱클레어는요, 아주 모범적인 집안에서 자라요. 이 이미지처럼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따뜻하고 또 선과 악이 분명하게 정해진 곳이죠. 이게 바로 그의 내면을 지탱하는 한쪽 기둥, 빛의 세계입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이상하게도 이런 완벽해 보이는 환경 속에서 싱클레어는 자꾸만 저 어둠의 세계에 끌리는 자신을 발견해요. 마음속으로는 아버지의 권위에 반항하고 싶고 나쁜 친구들을 따라해선 안 될 거짓말을 하면서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. 내면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싱클레어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. 그를 안전한 울타리 밖으로 확 밀어내는 사건이 터지고 동시에 그의 영혼을 이끌어줄 안내자가 나타나거든요. 동네 불량배인 크러머가 싱클레어의 작은 거짓말을 약점 잡아서 괴롭히기 시작해요. 이 사건으로 싱클레어의 평화롭던 세계는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.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웅의 여정에서 모험을 떠나라는 신호, 부름을 받게 되는 순간인 거죠. 바로 그때 운명처럼 한 소년이 나타납니다. 그의 이름은 막스 데미안. 데미안은 모두가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성경 속 카인의 낙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.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. 남들과 다르다는 용기의 증표, 훈장 같은 거야. 와, 기존의 모든 가치관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정말 충격적인 해석이죠. 자, 이제 싱클레어의 여정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.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그의 고민은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철학적인 차원으로 확장돼요. 자, 화면에 보이는 이 기묘하고도 신비로운 상징 보이시죠? 이게 바로 아브락사스라는 건데요. 이 소설에서 정말 중요한 상징이니까 일단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잘 기억해두세요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은 어떻죠? 신성한 것과 악마적인 것, 선과 악, 빛과 어둠, 이렇게 모든 게 딱 둘로 나뉘어 있다고 배우잖아요. 싱클레어도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었죠. 그런데 아브락사스는요, 이 모든 걸 하나로 품고 있는 신이에요. 선과 악, 신성함과 악마성을 모두 끌어안는 훨씬 더 거대한 존재인 거죠. 싱클레어는 이 아브락사스를 통해 깨닫습니다. 아, 내 안에 좋은 모습만 인정할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둡고 혼란스러운 부분까지 전부 끌어안아야 진짜 내가 되는구나. 물론 이 깨달음의 과정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어요. 데미안 없이 혼자 기숙사 학교에 가게 된 싱클레어는 한동안 엄청나게 방황합니다. 술에 취해 지내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리죠. 이렇게 방황하던 싱클레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바로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입니다. 근데 이분은 그냥 소설 속 한 인물이 아니에요. 심리학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포용하는 지혜, 싱클레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기 내면의 온전한 모습을 상징하는 아니마라고 할 수 있죠. 아, 그리고 정말 이 소설을 관통하는 가장 유명한 문장이 나오죠.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. 알은 세계다.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. 이 문장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? 내가 믿고 있던 기존의 세계, 그 안전한 알을 스스로 깨부술 용기가 있어야만 비로소 새로운 나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. 자,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. 이 모든 투쟁 끝에 싱클레어가 도달한 깨달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그의 기나긴 여정의 끝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. 헬세가 정말 천재적인 게 뭐냐면요. 이 개인의 내면 성장과 당시의 시대 상황을 기가 막히게 연결했다는 거예요.
바깥 세상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바로 그 혼돈 속에서 한 개인의 내면 세계는 오히려 더 단단하게 완성되어가는 모습을 극적으로 대비시키는 거죠. 이건 사실 작가 헤르만 헤세 본인의 이야기이기도 해요. 실제로 그는 전쟁의 끔찍함을 겪고 나서 심각한 정신적 위기에 빠졌고 정신분석의 대가인 칼 융의 심리학을 만나면서 그걸 극복해냈거든요. 그래서 주인공 이름인 에밀 싱클레어를 필명으로 해서 이 책을 썼다는 사실이 참 의미심장하죠. 그래서 싱클레어가 마지막에 뭘 깨닫느냐? 바로 이거예요. 그토록 자신을 이끌어주던 위대한 길잡이, 데미안이 사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. 내 안에 있던 또 다른 나의 목소리, 내 안의 길잡이가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었을 뿐이라는 거죠. 결국 이 데미안의 여정은 싱클레어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. 새는 알을 깨고 나와야만 날 수 있죠.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. 당신이 깨고 나와야 할 알, 당신의 세계는 무엇인가요? 그리고 당신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나요?